오늘은 검사와 마약상 아저씨의 이야기야. 세은이는 마약이 뭔 줄 알아? 그 흰색 가루인데 불법이고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환락에 빠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정부는 그걸 안 좋게 여겨서 금지하는 그런. 왜 금지를 하는 것 같아? 일단은 사람들이 환락에 빠지니까 근데 그 약 기운이 다 끝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약을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아예 그냥 금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마약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얘기하는 것은 필로폰이라는 마약이야. 정확하게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먹으면 그 신경이 흥분되고 환각을 일으키고 환청,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분을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그 마약을 함부로 하면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갑돌이란 아저씨로부터 시작돼. 이게 이제 2011년 세은이가 태어났을 때 해인데 이 갑돌이란 아저씨가 처음에 이제 마약을 투여하다가 수사관한테 체포가 된 거야. 현장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 얘기할 수가 없었겠지. 검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혈액에서 필로폰, 소변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처음에는 놀부란 아저씨한테 자기가 마약을 샀다고 얘기했었어. 처음에 검사는 아직 갑돌이 아저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했었어. 세은이 구형이만 줄 알아? 형을 구하는 거. 그렇지. 검사님이 판사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형벌이 적당해요 라고 해서 3년을 내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랬는데 그 갑돌이라는 아저씨가 갑자기 재판을 왔던 와중에 검찰청에 편지를 보내. 사실 자기는 놀부한테 산 게 아니에요, 흥부한테 산 거예요 라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검찰청에서 그 아저씨를 불렀단 말이야. 불러서 조사를 막 해보니 놀부가 아니라 흥부한테 샀다는 거지. 근데 놀부란 아저씨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 마약계에서. 근데 흥부란 아저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 흥부란 아저씨를 잡게 된 거야. 아빠는 누굴 변호했을 것 같아? 아빠 흥부. 흥부 아저씨. 그래서 아빠가 법무관 시절이었거든. 영장실질심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를 판사님이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 아빠 그때 국선변호로 활동하면서 그 아저씨를 보게 됐는데 흥부 아저씨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변호사님, 저는 마약을 판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마약 거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손을 씻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빠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거짓말로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그 흥부 아저씨가 판사님 앞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근데 결국에는 기록에 의해서 본인이 인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셨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구속이 되신 이후로 교도소를 찾아갔지. 보통은 마약 거래를 하신 분들은 그분은 또 마약계에서 좀 유명한 분이어서 국선 변호를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변관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변호를 받거든. 그래서 아빠는 당연히 아빠가 아닌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쭤봤더니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아빠도 얘기를 했지. 아빠는 이 사건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국선 변호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 다만 이것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된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신 끝에 결국 아빠랑 진행하시기로 했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기록을 떼봤지. 봤더니 이 아저씨에 대한 기록, 수사 기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갑돌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놀부한테 샀다고 했다가 흥부한테 샀다고 했던 진술이 있었고 이분 역시도 본인이 갑돌이 아저씨한테 팔았다라고 인정한 진술이 있었어. 이 두 가지 증거가 핵심이었거든. 이 부분을 어떻게 깨트릴까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 처음부터 이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됐을 때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인정을 하고 공적을 쌓아서 석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처음엔 고민이 됐는데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주변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상의한 끝에 그래 인정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거든. 근데
검찰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야. 그래서 열흘 내에 재판을 회부해야 되는데 이분은 연장을 해서 20일 동안 그 수사를 받았어.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 그 조사를 하느라 길어지는데 20일간 연장할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지. 왜 이렇게 오래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공적을 쌓기 위해서 검찰청에 가서 본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공적을 쌓게 해주셨대. 근데 처음 약속과 달리 석방이 안 되게 된 거지. 그래서 아빠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전화를 한 통신사 같은 곳에 가서 일단 기록을 살펴봐야겠지. 아빠가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이 두 가지 증거를 깨트려야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이분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흥부 아저씨의 진술은 우리나라 헌법의 12조 7항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문, 폭행, 협박,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게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법 원칙이 있어. 그래서 아빠는 흥부 아저씨가 인정을 한 것은 검사의 약속에 따른 허위 자백이다. 인정하고 자백을 하면 풀려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볼 수가 없도록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갑돌이 아저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을 수가 없다. 증명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했어. 첫 번째, 흥부 아저씨의 진술과 관련돼서는 임의성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었거든. 근데 이분이 구속기간 동안에 본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수백 번 한 내용들이 있었어. 아빠가 그 사실조회를 통해서 밝혀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돈을 쓴 내역, 이런 것들이 확인됐어. 그리고 실제로 제보로 인해서 마약 밀수 현장을 체포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속에 의한 자백이었다. 그래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됐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갑돌이란 아저씨의 진술과 관련돼서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흥부 아저씨한테 언제 샀다 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사게 됐느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만나서 샀다 라고 해서 아빠가 갑돌이 아저씨와 흥부 아저씨의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거든. 근데 그 시간대 일치하는 통화 내역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처음에 흥부 아저씨한테 샀다고 한 게 아니라 놀부 아저씨한테 샀다고 했을 때 놀부 아저씨의 얼굴도 확인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샀고 어떻게 샀고 얼마를 어떤 양을 사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얘기하고 몇 달간이나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말을 뒤집은 것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놀부라고 진술해서 3년 정도 구형을 받았다고 했잖아. 이 아저씨가 흥부 아저씨로 진술을 바꾼 뒤로는 구형이 1년으로 낮춰져. 좀 이상하잖아. 똑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3년에서 1년으로 낮춰진다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빠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믿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주장했지. 그래서 그 갑돌이 아저씨를 불러서 아빠가 그런 부분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추궁을 했었어. 그리고 두 분의 얘기를 보면 꼭 옮겨쓰기, 붙여넣기란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거든.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 원래 세은이가 기억한 거랑 아빠가 기억한 거를 각자 얘기하다 보면 사실 사람마다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을 수 없거든. 근데 그게 꼭 붙여넣기까지는 똑같은 거야.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었거든. 그래서 이분이 6개월 정도를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났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무죄가 됐을 것 같아. 왜 무죄가 됐을 것 같아? 아빠가 증거를 열심히 찾고 일치하는 통화 내역이 없다 보니까 판사님도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무죄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쓰기 위한 심증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거는 무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최후 변론에서 얘기했지. 그 흥부 아저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돌이 아저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도 않고 그 정황에 비춰봤을 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감사하게도 실제 무죄가 나왔어. 그래서 그 아저씨는 6개월 만에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가게 됐지. 그때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한테도 막 자랑하고 막 그랬었어. 아빠는 이 사건을 하면서 검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개개인의 인생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무게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됐거든. 재밌지? 응.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언제 또 기다려.